편두통은 의학적으로 지끈지끈하거나 또 욱신욱신하거나 이런 박동성의 양상을 띠고 오는 경우가 이제 50%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조이는 듯한 통증이나 아니면 좀 터질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이 느껴지는 통증의 양상으로도 이제 많이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침순 침돌이 여러분들, 한의사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편두통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편두통은 의학적으로 지끈지끈하거나 또 욱신욱신하거나 이런 박동성의 양상을 띠고 오는 경우가 이제 50%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조이는 듯한 통증이나 아니면 좀 터질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이 느껴지는 통증의 양상으로도 이제 많이 오십니다. 이 편두통은요, 꼭 한쪽으로만 온다고 편두통은 아니고요. 보통 한 50% 정도는 한쪽 머리만 아프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한쪽이 조금 더 아프긴 해도 양쪽이 다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두통이 한쪽으로만 온다고 편두통은 아니고요. 다른 긴장성 두통, 이런 다른 유형의 두통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또 양쪽이 다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이 아닌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편두통의 유병률은 국내 일반인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17% 정도 앓고 계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편두통 중 가장 흔한 유형인 이 무조짐 편두통은요, 보통 두통이 오기 전에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하는 증상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심하면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두통이 보통 시작이 되면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사이에 두통이 피크를 찍고 보통 4시간 정도 두통을 앓고 이제 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통이 1, 2분 있다가 가라앉는다든지 하는 그런 두통은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꼭 무조짐 편두통이라고 해서 꼭 조짐 증상이 없는 건 아니고요. 가볍게 두통이 오기 전에 목이 약간 뻣뻣해진다던가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해진다던가 하품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가벼운 증상들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또 이 두통의 강도는요, 보통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두통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아무 생활을 못하고 그냥 잠을 자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아주 가벼운 계단 오르기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뛰기에도 두통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두통이 한번 심하게 오면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날까지도 머리가 맑지 못하고 띵하거나 멍한 그런 증상들이 남아 계신 경우들도 계십니다. 또 이 두통이 오실 때 빛이나 소리 공포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두통이 오면 밝은 빛이나 시끄러운 소리가 싫어서 방 안에 혼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편두통의 또 다른 유형인 조짐 편두통은요, 특징적으로 두통이 나타나기 전부터 약간 우리 시야가 좀 흐려지면서 번쩍번쩍 빛이 번쩍이거나 또는 이 지그재그로 이 선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 팔에서부터 얼굴까지 감각 이상이 생긴다던가 또는 혀나 이 볼 주위에 감각이 좀 무뎌진다든지 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시각, 망막, 그리고 언어 이해 관련 이런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전조 증상들은 두통이 시작되기 전 5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도 지속이 되고요. 두통이 오면서 이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두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이 편두통이 욱신욱신하게 온다고 해서 이것이 혈관 문제로 많이 인식이 되어져 왔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 유전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 또 신경적 요인 그런 이제 다양한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민감한 뇌, 민감한 신경, 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편두통의 기전이 빨리 자극이 되어서 두통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서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경적 요인은요, 우리가 머리뼈 안쪽에 얇은 경막이 있는데 이 경막을 포함해서 이 두개골 내에 3차 신경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이 3차 신경의 이 말단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염증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두통을 일으킨다라는 이 가설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이 편두통이 이 두통이 극렬하고 재발을 잘하고 또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풍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두풍이라는 증상도 다양하게 변증을 해서 치료하여 있는데요. 이 주로 이제 구역이나 이 구토감이 동반이 될 때는 이 간울비어증, 담탁증, 간양 상한증으로 변증하였고, 또 빛이나 소리공포증이 동반이 될 때는 이 풍열증 또는 간신음어증으로 변증하였고, 또 만성적인 만성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또 혈어증이나 또 허증으로 변증을 해서 각각의 변증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다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편두통 환자분들 중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땐 괜찮은데 속이 좀 울렁거린다든지 평상시에 속이 더부룩하던가 아니면 좀 잘 체한다든지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하는 이런 소화기계 불편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체질을 분석을 해서 한의학적으로 변증을 해서 이제 약물 치료가 들어가면 보다 빠른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성 편두통 환자분들께서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요. 이 만성 편두통의 진단은 어떻게 하냐? 보통 3개월 이상 두통을 앓으시면서 이 한 달 동안 15일 이상 두통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중 8일 이상은 편두통성 양상으로 두통이 발현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만성 편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유병률을 조사했을 때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서 적게는 1명 또는 5명까지도 최근에는 이 만성 편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만성 편두통 환자분들은 사실 잦은 통증뿐만이 아니라 이 삶의 질까지 많이 저하되면서 이 우울증이나 불안 또는 이 수면 장애까지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편두통 환자분들께서 이제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트립탄제 등의 이 약물을 복용하시다 보면 이 점점 약효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약을 조금 더 이제 임의로 좀 증량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약을 너무 자주 복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정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약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약을 너무 자주 복용하시게 되다 보면 약물 과용 두통이 함께 동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편두통 환자분들은 기존에 앓는 두통에다가 더하기 약물 과용 두통까지 합해져서 두통이 더 잘 안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두통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에 따르면 약물 과용 편두통 환자분들이나 이 양약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편두통에 호전이 잘 없으신 분들 또는 이 양약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시는 편두통 환자분들께는 추나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 중에 이 두개천골 추나요법이 이 편두통의 치료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 두개천골 추나요법이란 이 두개골 봉합과 이 경막의 비정상적인 긴장을 풀어주어서 두개 내 정맥, 신경, 뇌하수체, 뇌척수액의 이 흐름을 조정해주는 그런 치료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천골 추나요법은 편두통뿐만 아니라 두통 또는 이명 또는 소화기 장애,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또는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의 이제 효과적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두통은 사실 예방과 치료 둘 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 치료를 했는데도 좀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 편두통이 너무 자주 재발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한의원이나 병원에 오셔서 검사와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두통은 이 진단 시 병력 청취가 중요하므로 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 어플에서 두통 일기를 검색하셔서 한번 작성해 오시면 보다 더 정확한 검사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우리 편두통에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